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진심이란 말은 뭔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네? 진심. 보통 일상에도 뭐 진심이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막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진심. 그러니까 그 진심이란 말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묘체와 묘용이 사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곧 내 육신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그 마음이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나와서 무슨 말을 할 때 발표한다든지 뭐 할 때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너무 자기 얘기를 너무 막 이렇게 이제 안에 있는 얘기까지 전부 다 이렇게 막 까발리듯이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 사람이 저런 얘기를 다 하고 그래 막 그런다. 근데 좀 진행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게 말을 해. 그러니까 저거는 거짓말이 아니다. 진실로 받아들이는 동일시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다 판단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진실은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판단 없는 관찰, 네? 그가 잘했다 못했다는 그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고 진실로 저 사람이 그대로 뭔가 마음에 일치되게 말을 하는 걸 들으면 사람은 그걸 감동하게 돼 있어. 판단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가짜로 말하면 몸에 부조가 있으니까 말을 멋지게 아주 잘하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 우리 여기 강사 양성하는데 이제 이렇게 가만히 이제 시켜서 해보면요, 이렇게 웅변도 그래. 웅변 잘하잖아요. 말 잘하고 막 그랬습니까? 연습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제로 가서 강의하고 오라고 1시간 하고 오더니 되게 잘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웅변하듯이 스케줄대로 너무너무 강의는 제가 말을 잘했지만 그 상황과 현실에 맞는 어떤 호응도나 진실성 기타 등등이 적용되지 않는 거지. 예? 그러면 그 강의는 별로 호응 못 받아요. 같이 그 관심사가 있는 그거하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서로 일치가 되고 하나가 돼. 하나가 되게 하는 방법은 그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뭔가 자꾸 해야 해. 여러분들이 뭘 하면 생각은 움직이는 거라서 조금만 얘기가 다른 걸로 들어가버리면 생각이 딴 데로 가버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이어서 얘기하면 염처심, 내가 생각이 머무는 곳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염처심을 거꾸로 하면 심염처 그러면 이건 바로 지금 여기 here and now 바로 알아차림이 되는 거예요. 응? 심염처가 되면 염처심이 아니고 생각이 머무는 곳,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마음의 심자 심염처 바로 여기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다 이거지. 우리 글에 다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딴 데로 돌아가서 그렇지. 그래서 진심 직설의 그 뜻은 참 진심 참마음, 진심 참마음을 말하다. 직설 바로 말하다. 그러니까 진심을 말하다. 그러니까 뭘 말하면 진심을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영혼에서 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영혼 없는 소리만 하고 있다고 쟤는.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겉소리래라. 겉소리. 겉소리라는 것은
겉으로 나는 소리야. 우리 범패 스님 연불도 겉소리가 있고 짓소리가 있어. 짓소리, 겉소리,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연불 안채비 연불이라고 돼 있어. 안채비로. 보통 하는 연불을 이제 안채비 연불이라고 그래. 바깥채비가 짓소리. 그 다음에 이제 겉소리 뭐 이런 게 있어. 겉소리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보통 제가 저 말이 겉소리가 아니네, 진심이네, 뭐 이런 말 하죠. 그 몸에서 우러나는 소리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래? 혼을 담아서 같이 일치시켜서 얘기한다는 뜻이. 오장육부에 나는 소리를 뭐라 그래? 또 사람이 속에 있는 소리 하고 있네? 속에 있는 말을 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장육부에 나는 소리를 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를 감동시키거나 진실을 묘할 때는 속에 있는 소리를 해야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미사오셔서 뭐 말 솜씨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응? 속에 있는 소리. 오장육부에 나는 소리야. 범패에서 나는 소리는 뭐 짓소리는 지어서 한다 소리라. 아헤우 아헤유 이런 소리예요. 어제 좀 들을만해요? 그게 아이오 몸에 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건 시조창에도 이런 식으로 해요. 시조창도 소리가. 시조창 소리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범패에서 나오는 소리요. 범패는 하늘의 소리다. 뭐 이런 소리인데, 그러니까 소리는 진동이요. 진동은 윤려. 최초의 진동은 창조요. 그리고 소리는 생명이요. 그래서 관자재보살, 관세음, 그러면 관음, 소리잖아. 음은 소리인데 본다 이 말이야. 소리를 본다 이 소리지. 그게 관세음이요. 응? 그래서 이근원통이라 그래서 이근원통은 소리로 깨친다 이 소리인데, 그런 해조음이 나는 우리 몸에 알파파가 나올 수 있도록 자연이 조건으로 소리를 내주는 곳이 있어. 그러니까 좋은 조건에 가면 우리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이런데 스포트 그러든가 스팟 그런가? 스피릿 스팟 기가 나오는 곳. 소리 그러니까 해조음이 나온다는 말은 알파파. 그러니까 명상 상태에 가장 들어가는 그 단계, 빨리 들어가는 단계, 그게 바로 소리에서 소리. 그래서 해조음이 나오는 절들이 있어. 그런 절이 어디냐면 남해 보리암, 홍련암이 그런 거예요. 파도가 홍련암으로 들어왔다가 파도가 촥 나가. 거기 있으면 해조음이 생겨서 알파파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의상대 거기 앉아 있잖아. 그 낙산 해수욕장 있잖아. 파도가 안 높으니까 해수욕장이 만들어지는 거지. 큰 파도가 없어 그런 데는 다. 그런 장소를 옛날 분들은 명장소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해조음이지. 그 다음에 남해 보리암. 남해 보리암도 해조음이에요. 그 뒤로 올라가면 더 좋아. 남해 보리암 쪽으로 가면. 진짜 있는 장소 잘 모르지 사람들은. 거기 가면 다 좋아. 그 다음에 강화 무슨 사? 보문사. 거기도 해조음이 나오는 절이에요. 남해 향이랑 이런 절도 해조음이 나오는 절이에요. 명상하기 좋고 알파파가 나와서
그 사마타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장소들이에요. 여러분이 산행을 하실 때도 5대 보궁이 있는데 5대 보궁 중에 그 설악산 봉정암이라고 있어요. 부처님 사리를 모신 절이 대표적인 절이 5군데가 있지. 2개는 탑으로 돼 있고 2개는 탑이 없어. 4개 사처럼. 4대 보궁이, 5대 보궁은 통도사가 들어가는 거지. 통도사는 음양택을 다 가지고 있는 절이야. 거기 가면 부처님이 없어. 방석만 이렇게 있지.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사리탑만 있어. 응? 원래 부처님 이렇게 안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법신물인데 무슨 부처님이 필요해. 방석만 놓여 있지. 그러니까 방석만 있어도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봉정암에 가면 봉정암에는 뭐냐면 화기명당이다. 그래서 거기는 바위 위에 탑을 모셨어. 그리고 또 탑이 있는 데이 또 어디 있어요? 태백산 정암사. 2군데는 탑이 있죠. 화기명당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자산 법풍산 탑 없어. 그 다음에 상원암 위에 정멸보고 강원도 월정사 있는데 거기도 탑이 없어. 2군데는 탑이 있고 2군데는 탑이 없어. 2군데는 양이고 2군데는 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얘네 자장률사가 대단하신 풍수의 대가이신 것도 같아. 내가 보니까 도성국서보다 한 140년 앞서 있는 분이시거든. 자장률사가 창건한 데는 지금도 무너진 데가 없어. 그대로 있어. 대단한 거지. 그래서 우리 자연에서 갖고 있는 어떤 명상적인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습명상이라고 그래요. 습명. Police Meditation Psychotherapy. 예. 그러니까 이제 숲에서 피톤치드, 그다음에 방선균, 비타민 D 효과, 멜라토닌 효과, 뭐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다 그 산에 나오잖아요. 어떤 장소가 가느냐 되게 중요해요. 산에만 가도 30분은 있다는 산의 효과를 받죠. 중요한 것은 산에 가서 오픈 마인드, 진심이 열어져요. 바탕이. 이것도 진심이야. 오픈 마인드, 몸이 확 오픈되면 산에 있는 그런 모든 피톤치드나 세로토닌 효과 이런 것들이 전부 내 몸에 들어와. 내가 몸을 열어야 되니까. 근데 산에 갔긴 갔는데 산에 가서 뭔 생각해? 끝나고 내려가서 저 밑에 가서 그냥 탁주를 한 잔 먹어. 그 생각만 하고 앉았어. 막걸리 한 잔 빈대떡이 시켜가지고 그거 하나 먹고 탁. 예, 이런 생각. 그러면 산에 가도 산기운을 받아 못 받아? 몸에 막걸리 냄새가 펄펄 풀고 그때부터. 산에 가도 마음이 산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진심이 아니다. 예? 효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 있기만 해도 30%는 받지만 나머지 70% 못 받는다고 마음에 안 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공부한다는 이 부분은 바로 여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스님들마다 이렇게 많이 쓰는 말들이 좀 있는데 그 스님마다 임재선사 공부를 많이 연구하신 분은 되게 사람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중심 상담 로저스인가? 칼 로저스. 그 양반도 임재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지. 선불교 중에서. 예? 예. 사람이 신도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가르칠 수 없다 그랬어. 다만 그거 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해 줄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가르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이 공부하고 나면 남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뭘 부터 해야 돼? 몸부터 달아줘야 돼. 몸이 깨야 마음이 깨요. 몸이 안 깨면 마음이 안 깨요. 몸이 릴렉스 이완돼야 해. 힘을 빼야 된다 이 말이야. 채찍이 힘이 없지만 탁 치면 나무도 부러뜨려. 그게 부드러움, 릴렉스 이완된 상태에서 명상이 집중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타적으로. 티벳에 가면 그 스님들 연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님들이 이렇게
좌선하면서 산매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나이가 늙어서 이제 보통 얘기하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죽는 거라고 보는 거죠. 생전 수행만 하시다가 스님이 나이 드셔가지고 산매에 탁 들은 상태에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숨은 끊어진 지가 일주일이 넘어도 몸은 식지가 않아요. 그리고 몸이 따뜻해. 금방 보패되지도 않고. 이게 산매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몸이 쫙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나 스웨덴 이쪽 사람들이 연구하잖아. 지금 티베트 스님들 어때 산매 왜 사람의 심장이 딱 멈추고 죽었으면 아니 금방 식어서 몸이 차가워져야 되는데 그냥 피가 도는 것처럼 그냥 쫙 따뜻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산매 상태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게 이제 명상이 참 일상에 생각하는 상식을 보기엔 좀 신비롭지. 과학으로 증명 안 되는 어떤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 그 바탕은 불생불멸 불거부정이다. 그래서 그 진심 이명 다른 말로 이름을 붙여도 바탕은 바탕이고 본래심은 본래심이다 이 말이지. 여러분이 어떤 걸 붙이고 이게 뭐 죽빈이 무슨 종이니 펜이니 뭐 아무리 이름 붙여도 그 자체는 변함이 없다. 이걸 펜이라고 하든 이것을 펜이라고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하면 그렇게 인식할 뿐이지. 그러니까 본래심의 바탕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나 묘체에서 묘용으로 넘어오면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다르다 이 말이지. 마음과 생각은 다른데 마음 아닌 것은 생각은 망상이야. 망상을 가면 마음을 볼 수 없어. 생각이 쉬우야 이걸 본다 이 말이지. 근데 작용으로 넘어가서 이 묘용이 될 때는 모양은 다른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물결과 물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양이 바뀐다 이 말이지. 다르지 그때는. 그래서 이명이다 이 말이지. 응? 묘체와 묘용은 다른 것이냐 다르지 않은 것이냐, 마음과 생각은 다른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 여러분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 삶의 이 근본의 이 바탕이 여기에다 바닥을 딱 두고 보시면 여러분이 의식이나 생각, 육감으로는 그거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가면 깨달음은 없어. 우리가 명하여 진심이여 깨달음이란 말하는 것이지. 응? 그 본심은 없다 이 말이지. 그 경우는. 근데 그 바탕에서는 변함이 없다. 늘 그대로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상대 얘기를 들으려면 내가 조용해야 한다. 내가 떠드는데 어떻게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내가 조용해야 들리지. 아주 조용하면 작은 소리 들을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 들을 수 있다. 그것을 적정, 열반, 니르바나.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요?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도 감지할 수 있지 조용하면. 내 마음의 본래심 바탕에 앉아 있는데 어째 묘용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미묘한 신통묘한 걸 세상을 천지연마로 보이는 걸 어째 알지 못할까? 그걸 본다 그 말이지. 그게 허상인 걸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허상이거든 사실은. 응? 여러분이 만져서 있네, 느껴지네, 보이네, 그럼 있다 그런다고. 여러분 영화 볼 때도 감정이 느껴지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있어. 근데 영화 끝나면 있어 없어? 예? 근데 우리 인간은 원래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도 원래 없어. 원래 없이 왔다가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생기면서 데이터가 생기는 거예요. 데이터가 뭐냐면 여러분의 경험되어진 기억들이에요. 경험되는 기억은 경험된 기억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경험되어진 기억, 그 경험되어진 기억들을 우리가 한번 더 올라가면 그게 뭐가 되냐면 이제 그 생각을 좀 약간 좀 제거시킨, 완전히 제거됐지만 제거시킨 것을 체험이라고 해요. 됐으면 생각을 좀 더 제거시켜서 느끼는 걸 체험, 체험학습 그러죠? 아니 생각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해봐, 체험 좀 해봐 그러잖아요. 한번 여기 사람들 봐, 체험했니 그래봐. 아니 실제로 물에 빠지면 옷 젖는지 알아요 몰라요? 물에 빠지면 옷 젖는지 알지? 알아요 몰라? 근데 진짜 물에 빠져본 놈하고 안 빠진 놈하고 느낌이 어떨까? 안 빠져봐도 옷이 물에 젖는지는 알아. 근데 진짜 빠져보고 느낌은 틀려. 그건 완전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체험이요. 네? 체험이잖아요. 저 사람 겪어봤니? 그러면 아야 안 봐도 뻔한 것 같아. 그리고 진짜 겪어본 사람하고 네? 학교 얘기할 때 그런 거 있어요. 학교 학부생들은 이제 신학기 딱 되면요, 지가 듣고 싶은 강의를 그냥 착 신청을 해요. 그냥 쫙 올라가요. 그리고 마감되면 못 들어요. 경쟁이야 그것도. 그래서 못 듣잖아. 아이, 내가 듣지 않은 식으로 또 들어야 되네. 별로 원하지 않은 거였는데 또 점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들었다 이 말이야. 듣는데 학생이 하는 얘기야. 좀 생각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우연찮게 듣게 된 강의였는데 너무 좋았다 이거지. 그래 어때요? 우리가 생각한 예상대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손에 꼽은 사람이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이 나를 분명히 도와줄 것이다 꼽고 있어. 진짜 어려워지면 그런 사람이 도와줘요? 다른 사람이 도와줘요? 생각지 않은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예? 염두에 둔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도와줘. 여러분이 그걸 엉뚱한 사람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생각의 각도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학습을. 응? 체험 안 하고 물에 빠져도 옷 젖는 줄 알아. 그러고 있으면 맨날 틀려. 예? 체험을 해야 돼. 체험한 것은 생각이 어디든 제거되긴 했는데 완전 제거는 안 된 거지. 근데 완전히 제거되면 어떻게 돼? 그게 체득이야. 체득이다. 응? 바탕을 일치시켜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근데 여러분이 어떤 판단 기준이나 경험된 기억 속에 관점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바탕에다 볼 수 있는 눈이 못 가져요. 그럼 진짜로 볼 수 없어. 그래서 그 진심의 그 바탕에서 이름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붙일 수 있지만 가명인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 두셔야 하고, 그 다음에 묘체와 묘용은 체는 바탕이고 용은 작용이다. 오묘한 바탕과 미묘한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오는 보통 깨달을 오자를 쓸 수 있고 깨달오. 미는 미혹할 때 할 때 미자지. 미혹한데 묘해. 깨달음의 바탕인데 아주 오묘해. 이 표남이 없어. 근데 그 진심을 보려면 여러분의 감각이나 생각이나 이걸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 마치 어린아이 3년 찾는다. 마치 여기서 나오지만 눈이 눈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눈이
내 눈을 볼 수 없다. 곧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내 자신이 나를 본다는 것을 메타인지라는 말을 쓰긴 써요. 메타인지는 생각이 생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 여기 경산 스님이 이제 뭘 봤다, 깨달았다. 그러면 누가 깨달은 거예요? 응? 견성됐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누가 견성한 거예요? 응? 아이 째리만 보지 말고 얘기를 해. 눈에 광채가 내지 말고. 응? 누가 한 거야? 그냥 있는 대로 말하면 돼. 응? 그놈이 깨달았다. 그 깨달았다고 아는 그놈은 누구요? 그놈만은 또 그놈이 있어. 참 신기한 일이네. 그럼 뭐 알까기도 아니고 계속 까는 거야, 내다가. 그놈만은 그놈이 있고. 뭐 담아내기도 아니고 계속 까, 그냥.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표현상 진심으로 말하는 그 바탕 본래심이라고 말하듯이, 이명이 있듯이 깨달았다고 말하지만, 깨달음은 없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속에서는. 예?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표현하는 방식을 가지고서는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오감이나 이 감각 체계는 그걸 볼 수가 없어. 자기 눈을 볼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어째 그걸 알려고 하냐 이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 이 바로 앞에 있기는 같이 있어. 근데 생각의 심은 바로 그냥 너무 쉽게 드러나. 생각만 심으면 그냥 그러고 알아. 착 하고 들어온다 이 말이지. 그 참 아주 오묘한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면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과 외면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과 내부와 외부, 안과 밖, 이것은 에고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지, 사실. 근데 그 개념과 그런 분별심으로 보면, 그걸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알기 어렵다, 그 부분은.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은 완성된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란 말을 줄이면 삶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같이 합쳐놓은 글자가 삶 그러는 거거든. 삶은 뭐야? 바로 진행 이런 뜻이지. 진행은 뭐야? 바로 여기 이런 뜻이야. 이게 삶이야.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다 이 말이지. 지금 여기 있는 자 바탕과 함께 있는 자요. 지금 여기 있는 자 바탕을 아는 자요. 여기 있는 자 바탕을 잃어버린 자요. 그럼 여기 있는 자 바탕을 모르는 자요. 여기 있는 자 바탕을 아는 자요. 여기 있는 자는 바탕을 알기도 하고 모르는 자요. 이 말을 다 떠난다 이 말이야. 예? 이걸 떠나. 금방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 책을 한번 보시죠. 여기가 60쪽인데 진심 채용 1, 2. 그러니까 진심은 바탕과 작용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그런 뜻이지. 예? 그냥 참마음 진심의 오묘한 바탕과 미묘한 작용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하고 이거 물었어. 모양을 가지고 말하면 같은 것이 아니요 성품을 가지고 말하면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오묘한 바탕과 미묘한 작용은 같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런 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말해보겠다. 오묘한 바탕은 움직이지 않고 온갖 분별이 끊어져 모든 상에 대한 집착을 떠났으므로 참 성품을 통달하며 그것과 하나가 되어 깨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이치를 헤아릴 수 없다. 미묘한 작용은 온갖 인연에 따라 허망하게 허상을 만들어내므로 어떤 형상이 있는 듯하다. 여기서 참 마음이 진심이 바탕과 작용은 유상과 무상을 기준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같은 것이 아니다. 그렇죠.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어느 땐 같고 어느 땐 다른가 이 말이지. 예? 유상과 무상은 다른 거에 같은 거예요. 유무 그러잖아요. 있다 없다 이 말이지. 그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 그 말이지. 그래서 중생의 눈은 다른 것이요 부처의 눈에는 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달리 말하면 진심에서는 같은 것이요 작용에서는 다른 것이다. 부처의 눈에는 같은 것이지만 중생의 눈은 에고의 눈에서는 다른 것이다. 본래 바탕에선 같은 것이지만 작용은 모양과 형태를 달리함으로 다른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나 다시 보면 한 뿌리다 이 말이지. 이 말을 잘 탁 하고 깨치면야 한 소식이 탁 되는데 어디 불이 번쩍번쩍 나는가 안 나는가 지금. 그래서 유무 그랬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는 것은 누구의 개념인가? 있다는 것은 또 누구의 개념인가? 있다는 것은 없다는 걸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또 없다는 것은 있다는 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건 없다는 걸 바탕으로 하잖아. 서로 대상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분법적이잖아. 길다 짧다와 같은 거지. 지금 여기 이 펜은 이 다른 요보다 좀 뚜껑을 대고 좀 뚜껑보다는 길잖아. 근데 뭐 여기다 또 이 죽비 갖다 대면 죽비가 더 길지. 그러면 길다 짧다는 뭐가 기준이야 이 말이야. 죽비보다 더 큰 거 가지고 또 더 길잖아. 그냥 길게도 만들고 짧게도 만드는 거는 상대적 대응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오직 마음이라는 것은 유식이다. 오직 식만 있다. 그래서 유식 무경. 그래서 육군 육경 할 때 비춘다. 대상이란 뜻이거든요. 색성향 미척법 대상이라는 뜻이야. 안입이 설신이니까. 근데 대상이 없다 이 말이지. 오직 식에서 만들어낸 거지. 응? 식에서 만드는 거예요. 작용 본체에서는 없어. 그래서 우리의 언어의 그 작용으로 보면 언어의 에고의 세계, 중생의 세계를 보면 유무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나 부처에는 유무가 없어. 우리는 보이면 무, 보이면 유, 안 보이면 무 그러잖아. 그죠? 부처의 눈에서는 보이든 안 보이든 유무를 얘기하잖아. 응? 오로지 작용을 본다. 응? 작용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에 대응하는 부분으로 쓰이라고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 그 에고의 세계는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묘용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묘체의 바탕에서는 안 일어난단 말이야. 응? 그래서 깨달으면 윤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 거기 있는 거지. 응? 원인이 없는데 뭐 어디 뭐 갈 데가 있어야지. 원인을 안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자기는 저 집이 무너졌다. 뭐 재수없어 무너졌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무너질 때는 무너질 만한 원인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라는 것을 표면하고 봤다고 정해놓으면 그 결과를 만드는 원인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 요즘에 많이 사고의 패턴을 명상적으로 바꾸는 그 부분에서 이제 뭐 누가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딱 해왔어. 뭐 독일 같은데 그런다 그러네요. 자동차 디자인 딱 하면 오 자동차 디자인을 탁. 근데 좀 야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이 나온 거지? 이렇게 처음 만든 이거는 동물 뭘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그 중간도 이렇게 되고 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꿔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은 디자인 딱 해보면 마음에 안 들면 딱 다시 해와.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갖다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지. 여러분 이 바로 이 결과 위주가 아니라 과정 중심화돼 창조로 바뀌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기업의 명상 쪽 사고로 바뀌는 전환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지. 응?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것이냐 다르지 않은 것이냐 유무에선 다르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한번 넘겨서 이제 63쪽인데 또 작용이 바탕에서 생기므로 작용은 바탕을 떠나지 않고 바탕이 작용을 낼 수 있으므로 바탕은 작용을 떠나지 않는다. 이는 서로 떠나지 않는 이치를 기준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죠? 자, 생각은 망상인데 마음이라는 본래심을 바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은 미혹한데 미혹함이 진심을 갖고 있어 안에도 바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같은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망상으로 말하면 돼 안 돼? 모양을 달리할 때는 망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일관성 있게 계속 망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하나만 얘기하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공부가 안 돼. 나중에 헷갈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러니까 왜 그래? 그것은 본인이 그걸 벗고 확실하게 알게 되면 세간에 쓰이는 용어와 묘용과 묘체에 관한 부분을 분명히 개념적 그 어떤 관념, 분별심, 그런 사랑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줘야 하는데 그걸 잘 못 주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헷갈려요. 응?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거다. 여러분은 무슨 공부는 판단하려고 그러잖아, 자꾸. 판단은 관찰이 돼야 된다고. 응? 그러니까 지도문안이나 직한도는 어렵지 않다. 유형간택이라고 그랬잖아. 단막 중에 통연명백하다 이 말이야. 싫다 좋다 밉다 안 밉다 이걸 떠나면 통연명백에 드러난다니까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판단하는 건 관찰이다 이 말이지. 판단하는 기준이 생기고 여러 관점과 개념이 생겨서 그걸 본다 그 소리요. 응? 근데 이게 서로 떨어지 않는 게 왜 얘기요? 그 얘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마치 물이 그 습기를 바탕을 삼는 것은 습기 그 바탕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요. 파도가 그 움직임을 모습을 삼는 것은 바람으로 인하여 파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이 안 나면 습기의 바탕을 떠날 수 없잖아. 그리고 습기는 그 바탕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파도는 그 움직임으로 모양이 생긴 거지. 파도가 생기니까 바람 때문에 된 거냐. 그다음에 이제 물의 성품과 파도의 모습은 동과 부동의 관계이므로 같은 것이 아니요. 물은 뭐야? 바탕이니까 안 움직이는 거잖아. 그다음에 파도는 뭐 움직이는 거잖아. 동이잖아. 동과 부동, 움직이는 거 움직이지 않은 거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이므로 같은 것이 아니지.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 그냥 물은 바탕이야. 움직이지 않는 거야. 파도는 움직이는 거고. 바탕은 모양이 없는 거고. 물은 모양이 없는 거고. 파도는 모양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용이다. 묘용이다 이 말이에요.
같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나 파도 이외에 따로 물이 없고 물 위에 따로 파도가 없어서 습기와 성품은 서로 같으므로 다른 것도 아니다. 다시 다른 것도 아니다. 응? 어떻게 생각하면 한번 부정했다 한번 긍정했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일단 이렇게 보셔야 해요. 여러분이 사고의 패턴과 상식 이 부분을 좀 해체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해체시켜야 묘체를 본다 이 말이에요. 진심을 본다 이거지. 그래야 진심이 보이는 걸 일단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딱 보이지. 바로 이 앞에 있는데 보이는데. 응?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이 딱 오면 부처가 누굽니까? 그러면 가까이 와라. 일로 와. 가까이 오면 사정거리고 그냥 여기 있다. 딱 때리는 거야.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때리면 안 아픈데 이게 탁 때리면 혹이 바로 나버려요. 머리도 없어가지고 이게 빡빡해 내가 탁 때려 볼록 다 보는데 다 보여. 한 대 맞으면. 옛날에 성철 스님이 그랬어요. 성철 스님이요. 이제 딱 3,000배 올라가서 탁 차 마시게 이러고 뭐 질문하자 그러면 이리 와. 가까이 오면 그냥 패요. 패 그냥. 그럼 도망가 쫓아와 그냥. 산으로 도망가 나중에. 그 질문 하나 했다가 그냥 몽디 맞아서 성질 더럽다고 선생님 보고 막 그랬어요. 저 노인한테 갖다 매 만나 준다고 다 도망다녔어. 여기 동대 교수님들이 이제 그래도 좀 성교스님한테 뭐 좀 묻고 싶어가지고 회의사에 갔다가 3,000배 하라 그러니까 이게 왔다가 안 갈 수도 없고 3,000배를 한 거야. 그러면 저를 108배 하면 보통 속도로 하면 15분 정도 걸려요. 15분. 그러면 300배 하면 얼마 걸려? 15분씩 3번 해봐요. 45분이잖아. 1시간. 50분 정도 걸려요. 1시간이면 300배를 할 수 있는가 원래. 300배 1시간이면? 1시간에 300배니까 3,000배는 몇 시간 해야 돼? 네? 10시간 해야 돼. 10시간. 300번 하고 쉬고 3,000배 할 때 300번 하고 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야 금방 3,000배 하거든. 게 10시간 동안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노보살님들은 3,000배 하라면요. 저기 방석 뒤에 보이죠? 저거 한 10개 쌓아놓고 해. 10개 앞에 10개 쌓아놓으면 허리가 내려가다 말어. 한 번 더 내려가다 말어. 2번. 근데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교수님들이 3,000배 하고 스님한테 딱 뵈러 갔는데 차를 다 주는데 스님이 뭘 물으라고 그러는데 아무 생각 없더래요. 차만 먹고 나왔다. 아무것도 못 물어보고 고생을 해가지고 가서 물어볼 게 없더래. 이미 하다가 답이 다 나와가지고 잘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스님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안내해 주는 거예요. 안내 이정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거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마스터들은 자꾸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인간은 명상 쪽 사고의 동물이라서 명상을 해야 해요. 응? 다른 동물하고는 틀려. 그래서 안 하면 정신적 문제가 생겨요. 근데 명상은 바르게 해야 해. 그래서 물의 성품과 파도의 모습은 동과 부동의 관계이므로 같은 것도 아니요. 그러나 파도 이외에 따로 물이 없고 물 위에 따로 파도가 없어. 습기 성품으로서 같으므로 다른 것도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런 예로 바탕과 작용이 같고 다르다는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같다 할 때와 다르다 할 때는 뭐가 다르고 어떨 때는 같은 것이고 어떤 건 다르지 않냐 이 말이지. 이 이치를 잘 터득하고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해체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이 열려요. 지금 아마 그게 확 이 말이 안 들어올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들어와요? 들어왔으면 이제 끝났는데 공부 끝났다. 끝났다. 들어와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최근 요 봤으니까 이제 3강 우리 프린트물 보세요. 진심이 체와 용은 다른가 같은가? 그러면 이제 묘용 묘체, 묘체 묘용. 그다음에 체용 일리 다르냐 같으냐 이 말이지. 간단히 얘기하면. 진심이 체와 용은 같은가 다른가? 여기 5번째 이야기요. 강의는 3강이지만 15개 중에서 5번째 이야기야. 진심 체용 일리라. 진심이 체용이 하나인가 별개인가 설명한다 이 말이지. 이들 본성은 본성으로 말하면 하나이지만 그 나타난 모습 모양으로 말하면 다르다. 오묘한 바탕과 미묘한 작용은 같은 것도 다른 것도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작용은 동이요. 오묘한 체는 부동이다. 그러면 부동과 동이라는 것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모양으로 보면 움직이니 다른 것이요. 모양으로 보면 안 움직이니 다른 것이다. 그러나 움직임은 부동에서 온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다른 것이 아니다. 또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마치 물과 물결과 관계가 같다. 체는 움직임이 없는 것이므로 온갖 생태를 초월하고 일체의 못을 떠났기 때문에 성품을 밝게 알아 중득한 이가 아니면 그 이치를 헤아리지 못한다. 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이다. 본래 바탕이야. 세상의 바탕이야. 모든 곳의 바탕이야. 그 이름을 진심이다. 그런단 말이지. 진심을 바로 우리는 체다. 예? 묘체다. 묘한 체다 이 말이지. 또 그 쓰임새는 묘용으로 작동한다 이 말이지. 작용하는 거지. 그 세상은 작용에 중점을 둔 사람들은 묘체를 잃어버리기 쉬워서 파워가 안 나오고 늘 알아차리다 볼일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하신 분들은 거기에 난점이 있지. 좀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파워가 없어. 근데 이쪽으로 직지로 들어간 사람은 파워가 좀 있어. 좀 달라. 말하는 게 탁 파워풀 이런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있어. 응? 그러니까 한번 옆에 사람 파워 있게 한번 쳐다봐봐. 파워 있게. 그렇지. 탁. 이게 지금 파워 있게 좀 쳐다봐야지. 아니 저쪽도 좀 쳐다봐줘. 왜 그쪽 못 쳐다봐갖고. 응? 그러니까 자꾸 파워 있게 탁 쳐다보면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원래 그 초기 불교가 팔려로 되어 있는 그 체계적인 아함부 체제가 그대로만 읽어 나가면요 저절로 아락가 가게 돼 있어. 그냥 쭉 가면 돼버려. 그대로만 가면 돼. 그게 약간 너무 어려워하니까. 너무 쉬운데 어려워하니까.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다가 이제 이렇게 아함부로 쉽게 이렇게 다루듯이 이렇게 가르쳐 준 거거든. 그러니까 좀 파워풀한 분이 좀 약해. 그리고 이제 무한대 뭔 참나가 있느냐 여기서 진심 묘체 묘용으로 생각하면 그런 얘기는 한 번에 다 파대버리죠. 그래 안 그래요? 예? 한 번에 다 끝내야 그건 얘기할 논자가 되질 않아. 무한데 누가 유리하느냐? 그래. 그 무한하는 게 뭐야? 무한하는 게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예? 우리의 개념, 우리의 지식, 에고의 세계에서 무아하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걸 떠난 무아를 말하는 건데 그
그 무하니까 뭐가 있어야 뭐 돌고 할 거 아니냐 이 생각하잖아. 세상에 뭐가 있어 돌아요? 그러니까 에고이스에게 중생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지. 응? 그 말이 무아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아라는 얘기를 말로 표현해서 무아는 내가 없다는 거 아니냐. 아 괴롭다. 영어로 뭐 suffering 그러던가 뭐라 그래. 아 괴롭다. 굳이 그래 출가했대. 그 말이 맞아요? 그건 단편적인 중생 세계에서의 얘기고 고성제인데 어째 괴롭다 그러고 성제로 붙였겠어. 그다. 괴로움의 원인이 집이다 이 말이야. 집을 해체시키면 집 멸한다. 도가 열린다 이 말이야. 이게 사성제거든. 예? 그 여름에 더우면 산으로 들러 뭐 바다로 뭐 바캉스 가고 뭐 가잖아요. 근데 더운데도 더 더운 데 간 사람이 있어. 뭐 쑥가마 찜질방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찜질방 가가지고 덥다고 뭐 에어컨 틀어라 그러면 봤어? 또 한여름에 그냥 무거운 역기를 들고 그냥 비땀을 흘리고 있어. 그냥. 더운데. 딴 사람은 다 시원 데 가는데. 그냥 비땀을 흘리고 주면서 괴롭다고 들어? 찜질방 간 사람이 아니 덥다 죽게 짜증나고 하냐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면 그런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런 고성제다 이 말이지. 이해돼요? 어때요? 괴로우신가요? 앉아있는 게 불편한가요? 힘든가요? 그건 누워서 떡을 먹여달라 그래 차라리. 그런 데 가서 놀아. 그냥 앉아서 누워서 그냥 떡도 먹여주고 그냥 다 주물러주고 다 거기 가서 가만히 있어. 그게 행복한 게 아니야. 옛날에는 삼보 이상 승차라 그랬어. 지금은 뭐야? 우리 절에도 약수터가 있어요. 아주 새벽에 와서 뛰고 왔다 갔다. 요즘에 추운데 그냥 팬티 빨아고 뛰어 왔다가 헛떡거리고 물 하는 거 먹고 헛떡 들어가. 그럼 누가 보면 미쳤죠. 추운데 저를 헐떡거리고 가서 안성에서 저 시내에서 뛰어놓은 거예요. 도시에서 뛰어서 우리 그 차례까지 왔다가 물 떠고 하는 거야. 그러면 왕복하면 8.12km, 24km 정도 돼. 그러면 뻘거벗고 판티만 입고 그냥 헛떡 그리고 헛떡 돌아가. 물 한 잔 먹고. 그러면 옆에서 저기 신내고 싶어 보니까 저 양반들 왜 저러고 뛰는 거예요? 글쎄. 아니, 저 사람 사는데 괜찮은 사람 같은데 왜 저러고 뛰지? 돈도 있고 여유 있고 잘 사는데 왜 그 아침에 뛰냐 이거야. 새뿌가 역시 와가지고. 응?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 삼보이다 승차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뛰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고 아무리 뭐가 많아도 이제는 뛰어야 되는 시대가 왔어. 몸으로 움직이는 시대다 이 말이야. 움직여야 근거가 되는 걸 알았어 이제. 안 움직이는 게 편한 거로 생각했어. 안 움직여 보니까 이거 못 살겠어 이제. 그냥 움직이는 거야 이제. 응? 여러분들 움직이러 왔지. 묘체로 보면 움직임과 움직이는 건 같은 거예요. 예? 중세의 눈에서는 다른 거로 보이는 거지. 부동, 통. 그게 중세의 눈과 부처의 눈은 다른 거지. 지금 저는 부처의 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작용이 바탕에서 생기고 작용은 바탕을 떠나지 않고 바탕에 작용을 낼 수 있으므로 바탕은 작용을 떠나지 않는다. 서로 떠나지 않는 이 이치로 기준하여 다른 것도 아니다. 이해되시죠? 모양 없는 습기가 바탕으로 물이 있듯이 물은 바탕으로 바람으로 파도의 모양으로 만들고 물의 성품이 파도와 모습을 동과 부동의 관계이므로 같은 것이 아니요 파도 위에 따로 물이 없고 물 위에 따로 파도가 없어 습기와 성품은 같으므로 하는 것도 아니다. 마음의 바탕으로 생긴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아닌 마음은 못 보면 미혹하고 생각이 아닌 마음을 보면 깨달은 것이다. 이게 마음을 바탕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바탕이 거기서 시작. 바탕이 정이면 작용은 동이고 종이는 바탕이고 글씨는 작용이다. 종이로 보면 글씨가 안 보이고 글씨로 보면 종이가 안 보이죠. 종이에 써있는 글씨를 보면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말의 형상과 영상과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죠. 글씨를 읽다 보면. 그러나 종이는 안 보여. 아무리 많은 글씨가 있다 해도 종이란 바탕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 글씨는 작용이고 바탕이야. 종이는 무심은 바탕이고 유심은 작용이다. 마음은 바탕이고 생각은 작용이다. 뿌리는 바탕이고 열매는 작용이다. 사과나무를 막 심어놓고 사과가 여기 열렸다 저기 열렸다 바로 얘기할 수 없죠. 시간이 더 지날 때 사과 열릴 거 아니야. 그러나 사과가 열었을 때는 사과나무라는 것하고 사과나무에서 나온 사과하고 같은 거예요? 사과나무하고 사과하고 같은 거냐고. 응? 아니 그럼 물어볼게. 코하고 눈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 대답을 해. 실실 웃지만 말고. 응? 아 코하고 눈하고는 다르잖아. 작용이잖아. 작용의 묘용이잖아. 묘용. 근데 몸에 한 몸으로 같이 있잖아. 이게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바탕은 같은데 작용은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럼 사과는 뭐야? 사과나무하고 다른 거지. 그러나 사과하고 뿌리하고 같아? 뿌리는 안 보이잖아. 뿌리하고 사과하고 같은 거 아니잖아. 그치면 어때요? 뿌리 없이 사과가 나올 수 있는가? 바탕 없이 있을 수 없는 거요. 이게 바로 묘체, 묘용의 관계다 이 말이지. 예? 이제 탁 시가 돼야지. 딱 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퍼뜩하고. 그래서 갖고 다른 차이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묘용, 묘체 일리는 어때요?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다르게도 같기도 하고 모양일 때와 중생에 비해서는 다르고 부처에 비해서는 같다. 좀 같다는 거잖아요. 어느 때는 같고 어느 때는 뭐 이렇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면 이미 여러분 코앞에 딱 고삐를 끌어가지고 서로 그냥 그 앞에까지 그냥 문 앞까지 그냥 탁 갖다 끌어놨어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말이란 놈은 그냥 명만은 그래 째찌기만 탁 들고 그림자만 봐도 알아 뛴다고. 그 말 째찌기 한 대 맞아야 뛰어? 이걸 한 대씩 맞아야 뛰냐고. 네? 탁 가야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0.2%도 안 돼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성인은 다수가 아니야. 소수지. 그래서 이 공부도 그게 다수가 할 수 있는 공부는 아니야. 대중적인 공부도 아니야. 이것은 특별히 초대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초대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을 잃어버리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안 온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뭐 이렇게 마음을 잘 갖지 않아요. 있는 사람만 잘하면 돼. 예? 안 온 놈만 손해지. 일단은 그래요. 그리고 오늘 들은 거를 만만한 사람이 누가 있든지 꼭 되뇌어서 가르치지 말고 그냥 떠들어요. 아셨죠? 누굴 붙들고 떠들어. 그런 공부가 돼. 여러분 마치겠습니다.